안녕하십니까. 금일 겨울 논문 세미나에서 발표할 하승엽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주제로 메타러닝이라는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 방법 중 하나를 가지고 왔다 보니까 이렇게 장표를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산업공학과에서 이제 AI를 연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잠깐 다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타겟 도메인을 소스 도메인으로 맞추는 과정을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칭하고, 여러 개의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분포를 일치시키는 것을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 중에서도 메타러닝, 그 중에서도 모델 어그노스틱 메타러닝, 즉 MAML을 토픽으로 금일 세미나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MAML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굉장히 바이블격인 논문인 모델 어그노스틱 메타러닝 for fast adaptation of deep networks입니다. 해당 논문은 PMLR에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앱스트랙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모델 어그노스틱 메타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고,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파라미터의 초기 값을 잘 배워두면 소량의 데이터와 몇 번 안되는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만으로도 새로운 태스크에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이 방법이 굉장히 핫했던 게, 특정 모델 구조에 묶이지 않고 그라디언트로 학습되는 어떤 네트워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모델 어그노스틱인 방법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실험적으로는 퓨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폴리시 베이스드 RL에서 기존 메타러닝보다 더 빠르게 적응을 하고 성능적으로 우수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RSA는 해당 논문의 공식 코드들입니다. 조금 특별한 점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이 첫 번째 링크, RL에 대한 게 두 번째 링크로 나눠져 있다는 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논문의 백그라운드입니다. 당시 몇 년 동안에는 이제 이미지 분류,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는데, 딥러닝이. 하지만 이 성능에는 사실 가장 큰 전제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양의 잘 레이블링된 데이터와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많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의 결함 검출을 배우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로봇이 작동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때 가능한 데이터가 굉장히 적듯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인간은 학습이 가능한데, 이 차이가 이제 러닝 투 런이라는 메타러닝 알고리즘을 나오게 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메타러닝이라는 것은 인간처럼 러닝 투 런이라는 메커니즘을 적용한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관련된 작업들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작업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 자체를 학습시키는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 논문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댑테이션 스피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세팅을 떠올려 보면, 이제 새로운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모델을 다시 학습을 시키려면 많은 데이터와 수십 수백 번의 그라디언트 스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것은 소수의 예제와 적은 수의 업데이트만으로도 꽤나 괜찮은 성능에 도달하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태스크 간의 일반화입니다. 이제 보통은 하나의 태스크에 최적화된 모델 하나를 만들고 학습을 시키지만, 여기선 살짝 관점이 다릅니다. 특정 태스크용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태스크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초기값 혹은 좋은 학습 알고리즘 자체를 배우는 게 목표입니다. 즉, 태스크의 분포에서 새로운 태스크가 나와도 그 초기값에서 몇 번 업데이트만 하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델의 비종속성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CNN이나 RNN 같이 하나의 모델에만 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어떠한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 효율성 또한 중요한 제약으로 잡고 있는데, 사실 여기 이 논문의 사이드 프로젝트격으로 First Ordered Model Acoustic Meta-Learning이라고 하는 FOML이죠. 이라고 하는 1차 근사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방법의 결과도 같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메타러닝 문제 설정이 실제 논문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하나의 태스크 T를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로 정의를 합니다. 태스크는 4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손실함수, 초기 상태 분포, 상태 전이 분포, 그리고 에피소드 길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면서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거기서 얼마만큼의 손실을 받는지가 전부 하나의 태스크 정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메타러닝을 세팅을 좀 더 형식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스크 분포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분포에서는 다양한 태스크들을 샘플링하여 메타 트레이닝과 메타 테스트 양쪽 모두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좀 핫했던 K샷 세팅에서는 각 태스크마다 단 K개의 샘플만을 가지고 학습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먼저 메타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우선 태스크를 샘플링하고 그 태스크에서 나온 K개의 샘플로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손실이 LTI이고, 이렇게 인어루프로 한번 적응을 한 뒤에 같은 태스크에서 새로 뽑은 샘플로 성능을 평가합니다. 이때 테스트 에러가 곧 메타러닝에서는 학습 신호, 즉 메타 옵티마이저가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학습 신호로 쓰입니다. 이어서 메타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메타 트레이닝 때는 보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태스크들로 다시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 마찬가지로 K개의 샘플만을 가지고 빠르게 적응을 시도한 뒤에 그 후 성능을 측정하여 초기화가 새로운 태스크들에 얼마나 잘 적응되는지 보는 것이 전체 프로토콜입니다. 2.2절에서는 이제 저자들이 왜 이런 방식의 메타러닝을 썼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저자들은 모든 내부 레프레젠테이션이 똑같이 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떤 네트워크는 특정 태스크에는 잘 맞지만 태스크가 바뀌면 거의 재학습을 해야 하는 반면에, 어떤 네트워크는 여러 태스크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즉 일반화된 피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MAML이 노리는 것은 후자, 즉 태스크 분포 전체에 두루 쓸 수 있는 내부 레프레젠테이션과 초기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학습시키냐가 핵심인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차피 새로운 태스크에 갔을 때 우리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미세 튜닝을 할 거니까, 파인 튜닝을 할 거니까 아예 메타 단계에서 그라디언트 한두 번만 내려도 성능이 확 오르는 그런 초기 파라미터를 직접 최적화하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라디언트 베이스드 학습이 새 태스크를 최대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 공간에서의 출발점을 잘 고르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조금 더 다이나믹스 관점에서 보면 저자들이 말하는 표현대로 태스크에 대해 로스가 파라미터의 민감한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도가 높은 영역에서는 같은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아주 작은 파라미터의 변화만으로 태스크의 손실이 크게 감소합니다.
MAML은 이런 지점에서 세타를 메타 그라디언트로 밀어넣음으로써 새로운 태스크를 만났을 때 작은 업데이트만으로도 큰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는 초기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어서 이 직관이 어떻게 수식으로 구현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라미터가 세타인 모델 f세타가 있고, 우리가 어떤 특정 태스크에 적응을 한다고 볼 때 MAML에서는 이 적응 과정을 그냥 한두 번의 그라디언트 디센트 스텝으로만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업데이트 된다고 하면 적응된 파라미터는 첫 번째 수식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알파는 인월프의 학습률이고 로스는 태스크에 대한 손실 함수입니다. 즉 현재 공통 초기값 세타에서 태스크별 그라디언트를 한번 타고 내려간 지점을 세타 프라임 i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메타 레벨에서 오브젝트 펑션은 이 한 번 업데이트된 파라미터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는 것입니다. 수식으로 쓰면 두 번째 수식과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적화 변수는 아직 여전히 세타인데 손실은 업데이트 이후 파라미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업데이트를 한번 거친 뒤 성능을 기준으로 초기값 세타를 학습시키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 메타 오브젝티브를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최적화를 하면 메타 업데이트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와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이때 베타는 아우터 루프, 즉 메타 스텝 사이즈입니다. 이 그라디언트는 그라디언트를 한 번 더 감싸는 형태로 실제로 그라디언트 뚜루 그라디언트로 계산을 해야 되고, 구현상으로는 2.2분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은 MAML은 각 태스크에 대해서 한 번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해본 뒤 그 결과 성능을 보고 그게 더 좋아지도록 초기값 세타를 조금씩 수정하는 메타 최적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MAML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슈퍼바이스드 기반의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이 되는지입니다. 먼저 퓨전 러닝 세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태스크가 하나 주어졌을 때 그 태스크에 대해 얻을 수 있는 건 소수의 입력 출력상이고, 이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빠르게 학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클래스인 강아지가 등장을 하면 강아지 사진 몇 장만 보고서도 분류기를 빠르게 적응시키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기의 경우에는 여러 유사한 함수들을 미리 받은 새로운 연속 함수들의 값들을 몇 개의 샘플만을 가지고 곡선을 복원해야 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앞에서 정의한 일반적인 메타러닝 셋업과 연결하면 지도 슈퍼바이스드 러닝 트레이닝에서는 이제 호레이즌이 1인 특수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모델은 입력 하나를 받아서 출력 하나를 내보내게 됩니다. 각 태스크는 자신의 데이터 분포로부터 K개의 IID 샘플을 생성을 하고 이 쌍에 대해서 예측과 타겟의 오차로 로스를 정의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 회기 태스크에서는 MSE를 활용을 합니다. 수식으로 보면은 첫 번째 수식으로 보실 수 있고, 이제 여기서 XJ, YJ는 태스크에 주어서 샘플링된 하나의 입출력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K샷 획이라면 이런 쌍이 태스크마다 7K개씩 주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분류 문제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을 합니다. 바이너리를 기준으로 수식을 쓰게 되면 두 번째와 같이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알고리즘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데, 먼저 입력은 태스크 분포와 두 개의 러닝 라이트입니다. 각 메타 이터레이션마다 여러 개의 태스크에서 분포를 샘플링하고 각 태스크마다 K개의 데이터 D를 뽑아서 앞서 보여드린 식으로 로스를 계산한 뒤에 태스크 어댑테이션 파라미터인 세타 프라임 i를 업데이트합니다. 이후 같은 태스크에서
다시 새로운 샘플 집합을 뽑아서 세타 프라임 i로 로스를 계산을 하고 이를 모두 합쳐 아우터 로스에 대한 그라디언트 세타에 대해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MAML을 강학습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RL에서는 보편적인 퓨샷 메타러닝의 목표는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목표를 가진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그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적더라도 에이전트가 빠르게 좋은 정책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미로에 들어가도 몇 번의 시도 안에 출구를 찾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강학습의 태스크는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로 정의가 됩니다. 초기 상태 분포랑 상태 전이 분포 그리고 에피소드 길이 h가 주어지고 이때 손실은 보상의 음수 즉 네거티브 리워드로 정의가 됩니다. 결국 목표는 에이전트의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찾는 것이고 MAML에서는 이것을 네거티브 리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정의하게 됩니다. 모델은 상태를 받아서 이제 각 시점에서 행동 분포를 출력하는 폴리시 네트워크이고 태스크에 대한 로스는 보이시는 수식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K샷 RL 세팅에서는 이제 새로운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트래젝토리와 각 시점의 보상만 가지고 이너루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지도학습에서 K개의 샘플로 이제 세타를 한 번 더 업데이트하던 것이 RL에서는 K개의 롤아웃으로 폴리시를 한 번 더 업데이트하는 구조로 교체됐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앞서 본 내용과 같이 알고리즘으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입력은 마찬가지로 태스크의 분포 그리고 두 개의 러닝 레이트입니다. 각 메타이터마다 여러 개의 RL 태스크를 샘플링하고 각 태스크에서 현재 폴리시로 이제 K개의 트래젝토리를 환경에서 실제로 롤아웃하여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 트래젝토리들과 앞서 본 로스 11통에서 정책 그레디언트를 추정을 하는데 이후 과정은 사실 앞선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되었다 보니까 결과를 보는 게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장표만 가지고 왔는데 이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파인 튜닝보다 우월한 성능을 보여줬다. 기존 메타러닝보다 우월했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컴퓨터 앤 인더스트리라는 엘제비어 저널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이제 9.1점 정도로 상당히 높은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저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앱스트랙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 논문은 데이터가 매우 적고 도메인이 다른 상황에서 RUL을 하는 논문입니다. 하기 위해서는 기존 MAML의 태스크 임베딩을 확장한 크로스 도메인 퓨샷 RUL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run to fail 트래젝토리를 여러 개의 서브 트래젝토리로 세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메타 태스크의 수를 늘리고 이너 루프에서 저차원 태스크 임베딩만 업데이트하도록 설계해서 태스크별 특성을 안정적으로 반영하면서 과적합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CMAPS와 풍력 터빈 기어박스 등 시뮬레이션 및 실제 데이터셋에서 제안한 방법이 다양한 크로스 도메인 시나리오보다 RMSE와 RUL 스코어에서 좀 좋게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저널이다 보니까 공식 코드는 없었습니다. 또한 사실 메타러닝을 최근에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메인으로 두고서 읽어온 논문이다 보니까 RUL 자체는 좀 설명이 많이 스킵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 분야가 RUL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제 RUL 자체 이해도가 좀 낮다 보니까 실험이나 세부 디테일보다는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 리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논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RUL 에스티메이션은 PHM 분야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인데 여러 센서에서 나오는 상태 데이터를 보고 이 장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지를 미리 예측해서 고장 나기 전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딥러닝 모델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수집된 히스토리 도메인과 지금 수집하는 노벨 도메인의 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 가정이 항상 깨지는 게 문제인데 운영 조건이 바뀌고 포장 모드도 달라지고 센서의 노이즈도 변하면서 과거 도메인과 현재 도메인 간의 도메인 시프트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크로스 도메인 문제가 되는데 RUL 시나리오에서 크로스 도메인이고 또 새로운 도메인에서 퓨사 상황이 빈번하게 만들어지니 이걸 해결하겠다 라고 주장한 게 지금 논문입니다. 그럼 크로스 도메인 퓨샷 RUL 문제에서 기존 접근법들의 한계가 어떤 건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쓰이는 거는 사실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반의 트랜스포러닝, 즉 트랜스덕티브 TL 계열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방법들은 보통 타겟 도메인에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많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도메인 간의 분포를 줄이기 위해서 MMD나 Adversarial Alignment 같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크로스 도메인 퓨샷 상황에서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가 애초에 적고 그리고 레이블까지 있는 소수의 샘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타깃 사이드의 슈퍼바이스드 정보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프리트레인 파인 튜닝 형태의 인덕티브 트랜스포머 러닝도 많이 쓰입니다. 베이스라인에서는 미리 모델을 학습을 해두고 노벨 도메인 소수 런 투 페일 트래젝토리를 미세하게 파인 튜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어느 정도의 크로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주긴 하지만 이제 도메인 간의 갭이 커지면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특히 분포의 갭이 큰 경우에는 네거티브 트랜스퍼, 즉 프리트레인이 없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RUL 분야에서도 MAML 같은 메타러닝 기법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MAML 기반 RUL 프레임워크들은 분명 퓨샷 일반화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 논문에서는 아직도 세 가지 중요한 한계가 남아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베이스 도메인의 트래젝토리 수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MAML RUL 방법들은 베이스 트래젝토리를 가지고 메타태스크를 서포트 셋을 구성하는데 이제 사실 산업 현장에서 애초에 런투벨 데이터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메타 러닝으로 쓸 수 있는 메타 태스크 수가 부족해지고 그 결과 메타놀로지를 추출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방법들이 적응 단계에서 모델 전체 파라미터를 소수의 라벨 샘플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점입니다. 아주 제한된 작은 데이터로 하이 디멘셔널 파라미터 스페이스의 그레디언트를 때리는 구조다 보니까 오버피팅이 나기가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 프레임워크는 주로 레프레젠테이션 리유스에 의존을 한다는 점입니다. 즉 베이스 도메인에서 학습된 피처를 크게 바꾸지 않고 주로 마지막 쪽에 디시전 바운더리를 조정하는 방식이 도미네이트한데 이런 구조는 베이스와 노벨 도메인 사이에 유사성이 충분히 높을 때는 잘 작동되지만 도메인 간의 분포 차이가 큰 크로스 도메인 설정에서는 피처 스페이스를 크게
재구성하지 못해서 이제 크로스 도메인 적응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Remaining Useful Life Estimation은 기본적으로 리그레션 문제인데, 여러 센서에서 시간에 따라 측정된 데이터를 모아서 D번째 장비에 대해 XD는 뭐 XD1, 2, 3, XD, TD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시퀀스를 만들고 여기에 대응이 되는 RUL 레이블 시퀀스를 출력으로 두게 됩니다. 모델은 학습 단계에서는 이 입력 출력상을 관계를 학습해 두었다가 실제 운전 중에 들어오는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언제 고장날지, 즉 미래의 페일리어 타임을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논문이 집중한 건 특히 복잡한 기계 시스템에서 자주 나타나는 크로스 도메인 퓨샷 시나리오입니다. 그림 2를 보시면 이제 전체 과정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과거 베이스 도메인에서 충분히 레이블이 있는 run to failure 트레젝토리를 모아서 프리딕션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스테이지 2에서는 실제 현장에 배치되면 새로운 운전 조건과 새로운 고장 모드들이 등장하고, 이때는 대부분 레이블들이 없는 데이터만 쌓입니다. 스테이지 3에서는 첫 번째 고장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아주 소수의 K개의 running to failure 트레젝토리에 대한 레이블이 생기고, 이 K개를 가지고 새로운 고장 도메인에 맞게 모델을 적응시켜야 하는 전형적인 크로스 도메인 퓨전 상황이 됩니다. 이때 스테이지 1에서 학습한 모델에서 얻은 디그레데이션 정보와 K개의 노벨 도메인 트레젝토리를 사용해서 새로운 예측 모델을 유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제안한 프레임워크에서 메타태스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 특히 메인 노벨티인 세그멘테이션 아이디를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들은 베이스 도메인의 상황을 노벤 도메인의 환경과 비슷하게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베이스 도메인에 run to failure 트레젝토리가 튀게 있다고 하면 이걸 똑같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2분의 t개씩 갖게 합니다. 그 다음 한 메타태스크를 만들 때 앞쪽 절반의 K개의 트레젝토리를 랜덤 비중복으로 뽑아서 서포트셋을 만들고, 뒤쪽 트레젝토리에서는 여러 개의 트럭션 포인트를 랜덤 비중복으로 골라서 쿼리셋을 만듭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베이스 도메인의 다양한 서포트 쿼리 조합을 갖는 메타태스크들을 쭉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베이스 도메인의 트레젝토리 자체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때 방금 말한 방식으로는 메타태스크의 수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나옵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메타 노리지를 잘 뽑기가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이 제안한 세그멘테이션 기반의 메타태스크 구성 전략입니다. 아이디어는 사실 하나의 run to fail 트레젝토리를 그냥 하나의 샘플 단위로 쓰지 말고 시간축에 따라서 P개의 세그멘트로 균등 분할을 한 뒤에 각 세그멘트에서 시점을 하나씩 랜덤 비중복으로 샘플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P개의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이어붙이면은 원래 트레젝토리에서 파생된 하나의 서브 트레젝토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업을 반복하면 한 트레젝토리에서 여러 개의 서브 트레젝토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메타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트레젝토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서브 트레젝토리에서 K개를 랜덤으로 샘플링해서 메타태스크의 소프트셋을 구성합니다. 원래는 트레젝토리 단계에서만 뽑을 수
있었던 것을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3배에서 5배 정도 많은 메타태스크로 확장을 시킨 셈이고, 덕분에 메타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더 많은 디그레데이션 패턴을 관찰하면서 메타 놀리지를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전략이 단순한 랜덤 샘플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랜덤 샘플링을 하면 시간 순서나 여러 진행 단계를 잘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서브 트래젝토리 안에서 불완전하거나 뒤섞인 디그레데이션 구간만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논문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은 이 논문에서 제안한 세그멘테이션 방법은 처음부터 트래젝토리를 시간순으로 나누고 각 세그먼트에서 하나씩 샘플을 뽑기 때문에 각 서브 트래젝토리가 여러 과정에서 완전한 페이지를 일관되게 포함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타 트레이닝에서 모델을 배워야 하는 것은 사실 디그라데이션 진행 양상인데, 그 패턴을 서브 트래젝토리마다 온전히 살아있어야만 안정적으로 메터돌로지를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델 구조입니다. 왼쪽 위를 보시면은 먼저 기존 고장 모드에서 얻은 런투 페일리어 트래젝토리들이 있고, 오른쪽 위에는 새로운 고장 모드에서 얻은 K개의 트래젝토리와 테스트 트래젝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베이스 도메인 vs 노벨 도메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박스를 보시면은 베이스 도메인 트래젝토리를 세그먼트로 잘라서 여러 서브 트래젝토리로 만드는 단계가 있고, 이걸 가지고 메타 태스크를 구성을 합니다. 각 메타 태스크는 서포트 셋에는 K개의 서브 트래젝토리, 쿼리 셋에는 여러 개의 트랙션 샘플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실제 메타 러닝 단계입니다. 메타 트레이닝 쪽에서는 각 메타 태스크의 서브트 셋으로 이너 루프를 태스크 임베딩을 업데이트하고, 쿼리셋에서는 성능을 평가해서 아우터 루프에서 공유 파라미터인 세타를 업데이트합니다. 메타 테스트 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노블 도메인의 키개의 트래젝토리로 임베딩만 다시 적용을 하고, 그 상태에서 모델로 테스트 트래젝토리의 연료를 예측하는 구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서 메타러닝 쪽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인 태스크 임베딩을 붙인 MAML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RUL용 MAML들 같은 경우에는 이너루프에서 모델 전체 파라미터를 몇 개 안 되는 라벨 샘플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태스크별 정보를 고차원 파라미터에 직접 집어넣는 셈이라서 데이터가 적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오버피팅이 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는 태스크 임베딩 파이라는 것을 하나 더 둡니다. 파이는 태스크마다 달라지는 저차원 벡터이고, 이너루프에서는 이 파이만 업데이트하여서 태스크별 여러 패턴을 요약해서 담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세타는 이제 여러 태스크의 공통인 메타 파라미터를 두고 전체적인 디그레데이션 널러지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를 보면은 큰 줄기는 백본 피처 익스트랙터가 있고, 중간에 피처 맵을 받아서 FILM 레이어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이 FILM은 태스크 임베딩에서 파일을 받아서 채널별로 스케일 시프트 파라미터 감마 베타를 RL로 넣어준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 끝에 있는 수식으로 각 채널을 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파이는 감마 베타를 바꿔주는 작은 풀리 커넥트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로 보시면 되고, 이 네트워크 출력의 앞 절반은 감마, 뒤 절반은 베타로 해석을 합니다. 백본 자체는 여전히 모델 어그노스틱이다 보니까 CNN이나 다른 구조 등을 얼마든지 바꿔 끼울 수 있고, 태스크 임베딩 쪽만 유지하면 같은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업데이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너루프와 아우터루프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너루프, 즉 태스크별 적용 단계에서는 저차원 태스크 인베딩 파일만 업데이트를 합니다. 태스크 i에 대해서 소프트셋 d SIT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RUL의 MCI 로스를 계산을 하면 첫 번째 수식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한두 번 수행을 하고 여기서 나온 L은 추정된 RUL과 실제 RUL 사이의 MSE이고 T는 메타 트레이닝일 때 트레이닝, 메타 테스팅일 때는 노벨 태스크에 적용하는 테스트를 뜻합니다. 즉 태스크마다 소프트 데이터로 파일만 살짝 돌려가지고 이제 이 태스크의 디그라데이션 특성을 인베딩에 담는 과정이 이너루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우터루프, 즉 메타 옵티마이제이션 단계에서는 제 방금 태스크별로 적응시킨 인베딩 파이 i를 고정해두고 이제 세타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M계의 메타 태스크에 대해서 쿼리셋 DQI 트레인에서의 로스를 평균 내어서 두 번째 수식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메타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세타를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세타에서는 여러 태스크의 공통적인 메타 디그레데이션 널러지가 축적이 되고 파이 쪽에서는 각 태스크에 특화된 정보만 들어가게 됩니다. 요약하면 이너루프는 저차원 파이로 각 태스크에 빠르게 적용, 아우터루프는 그 적응 결과를 보고 세타를 미세 파인 튜닝 하여서 전체 태스크 분포에 잘 맞는 초기화와 표현을 배운다라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1은 이제 태스크 인베딩이 들어간 MAML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쓸 메타 파라미터 세터와 모든 태스크에 처음으로 공유되는 인베딩 초기값 파일을 하나 정해둡니다. 그 다음 메타 트레이닝이 한 번 돌 때마다 메타 베이스 도메인에서 여러 개의 메타 태스크를 뽑아오고 각 메타 태스크에 대해서 소프트셋 데이터를 가지고 이너루프를 돌립니다. 이 이너루프에서는 네트워크 전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 태스크에 해당하는 인베딩 파이 i만 MSE를 기준으로 몇 번 업데이트를 해서 이 태스크에는 이런 디그라데이션 패턴을 가진다 라는 정보를 파이에 담습니다. 이렇게 태스크별로 적용된 인베딩 파이 i를 얻고 나면은 이제 쿼리셋으로 성능을 평가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그 로스들의 평균에 대한 메타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세트를 한번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인베딩을 다시 초기값 파이로 리셋을 해서 항상 같은 출발점에서 새 태스크들이 적응하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세타 쪽에는 다양한 태스크에 공통으로 유효한 메타 디그레데이션 널러지가 쌓이고 파이는 새로운 태스크를 만났을 때 빠르게 업데이트하기 좋은 초기 인베딩이 학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알고리즘 파트에서 좀 최대한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기능에 대한 어블레이션입니다. RUL에서 크로스 도메인을 다룰 때는 이런 형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세그멘테이션이나 태스크 인베딩을 넣었을 때 공통적으로 잘 성능이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능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RUL 논문 자체가 제 연구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또한 비교 모델들도 좀 낯선 친구들이 많다 보니 이게 최근 언제 건지 좀 확인을 하면서
리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MAML1 논문이랑 지금 RUL을 같이 보면은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몇 개 보이는데, 첫 번째는 정의된 문제의 난이도 차이입니다. MAML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쉬운 옴니 로직이라든지 아니면 미니 이미지넷 같은 NA 퓨샷 분류, 단순한 사인 회귀, 비교적 잘 컨트롤된 RL 환경에서의 빠른 적응을 보여주는데, 사실 태스크들 사이에서 분포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세팅입니다. 반면에 방금 리뷰했던 RUL 도면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시프트가 굉장히 크게 걸려있는 크로스 도메인 퓨샷 RUL을 다루고 있는데, 시계열 플러스 회기 플러스 도메인 차이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사실 원래의 MAML 세팅을 그대로 가져오면 메타태스크일 수도 부족하고, 이너루프에서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오버피팅 문제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고, 레프레젠테이션을 크게 못 바꾸는 한계가 그대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MAML이 말하는 그 패스트 어댑테이션이라는 게 어떤 조건에선 잘 통하고 어떤 조건에선 또 추가적인 구조가 필요할까입니다. 또 다음으로 봐야 할 수 있는 거는 제 두 번째 메타 태스크를 어떻게 정리하냐인데, 사실 MAML 같은 경우에는 그냥 PT에서 충분히 많은 태스크를 뽑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태스크 정의 자체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제 그냥 IID 태스크를 돌리는데, RUL에서는 베이스 도메인에서 런투 페일리어 트래젝토리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현실에서 이 트래젝토리를 어떻게 최대한 많은 메타 널리지를 뽑을 것이냐를 주제로 이제 세그멘트로 잘라가지고 쓰는 방식을 좀 제안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좀 메타 레벨 데이터 오큐멘테이션을 한다면 MAML이나 메타러닝 쪽으로 좀 좋은 논문을 쓰는데, 현실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쓸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면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어서 이 아이디어가 저희가 많이 하는 이미지나 시계열 쪽에 포인트 클라우드나 로보틱스를 잘 쪼개서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사실 이너루프에서 어떤 것을 업데이트 할 것이냐입니다. 원본 MAML 같은 경우에는 세타를 전체 이너루프로 돌리기 때문에 사실 퓨샷일수록 고차원 파라미터 공간에서의 오버피팅 위험이 커지는데, RUL 논문에서는 이걸 정면으로 비판하고 저차원 태스크 임베딩 파이만 이너루프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세타는 메타 레벨에서만 바꾸는 구조입니다. 결국 그라디언트 베이스 메타러닝에서 이너루프를 업데이트를 이제 어느 파라미터 서브스페이스로 제한을 할 것인가 라는 설계 문제가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이건 또 제가 연구했던 TTA나 텐트처럼 배치눈만 건드리는 방법이나 파인 모듈레이션 계열의 아이디어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프레젠테이션 관점인데, MAML 논문들은 주로 좋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배운다 수준에서 설명이 끝나고, 레프레젠테이션을 리유스하는지 체인지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는데, 반대로 RUL 논문에서는
다른 저자들의 작업을 인용을 하면서 뭐 representation, reuse와 change를 명시적으로 구분을 하고 태스크 임베딩을 피처 extractor에만 연결해서 representation change를 강제하는 쪽으로 설계를 가져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이상으로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